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SQL 활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1, 2, 3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안 볼 거고요. 우리 어제 제가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이거 들어와 볼 거예요. W3 스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MySQL 엑설사이즈 여기로 들어오세요. 자, 지금 다 이 화면이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고 한번 쭉 훑어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보신 분 없나요? 자, 얘네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SQL 로그나 아니면은 잠깐만요. 자, 이걸 통해서 MySQL이라고 하는 DBMS로 접속을 했었죠. 얘나 어차피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애였는데 그걸 접속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어제 했던 마지막 문제도 여기 있는 A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조회도 해보고 뭐 구조도 변경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던 건데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으로 우리가 테이블들을 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그냥 MySQL 뭐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그 안에 테이블로 이만한 애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SQL YOG에서 쓰는 명령어 이런 거 똑같이 써서 조회를 해보고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는 안 돼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돼도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셀렉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지금 여기 보시면 select 별 from customer라고 되어 있죠. 이 명령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커스터머스의 테이블을 전체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이거 왜 여기 와 있어? 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run SQ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결과가 나와요. 이건 누구의 데이터겠어요? 커스터머스. 여기에 있는 이 커스터머스에 대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 만들고 그거 조회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긴 테이블 네임 쓰고요. 여긴 레코드 쓰죠. 레코드가 뭐예요? 우리 그 초반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거 여러분 보셨으면은 알 텐데 용어 정리였나? 행과 레코드는 같다. 그럼 얘는 결국 데이터 한 줄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레코드 쓴데 91이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 91줄 91개 있다 란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조회해봤을 때 여기에도 나와요. 개수를 세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밑에 나온 이 모양은 우리가 SQL YOG에서 그냥 뭐 select from article 했다 이런 것처럼 맨 첫 줄 커스터머 ID 얘는 뭐겠어요? 얘네들은 컬럼이 되는 거죠. 이 컬럼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91개 있다. 그래서 스크롤이 생겼고 내려가 보면 쭉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기본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잘 보시면요. 카테고리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클릭해도 셀렉트를 해줘요. 여기 명령어가 바뀐 거 보이시죠? 단순히 조회를 하는 거는 여기 클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스 아니다 카테고리 말고 여기로 가봐야겠다. 오더스 여기로 와보면요. 지금 오더 아이디가 있고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요. 인플로이 아이디가 있고요. 오더 데이트가 있고 쉬퍼 아이디가 있어요. 이게 이 테이블의 컬럼 끝이거든요. 자, 이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은 그냥 간단하게 주문서 데이터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오더 아이디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네, 주문 번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상품을 사겠다라고 해서 주문을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고유값이 존재해야겠죠. 이 주문 번호가 겹쳐버리면 나는 A라는 걸 샀고 다른 사람은 B라는 걸 샀는데 둘이 똑같은 주문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프라이머리 키, PK가 되겠죠. 그냥 이것만 봐도 대충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스터머 아이디, 얘는 뭘 뜻하겠어요? 네, 고객 아이디를 의미하겠죠. 근데 우리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죠. 이 커스터머스에도 아이디가 있네요. 커스터머 아이디. 그럼 얘랑 오더스에 있는 얘랑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1번이 있나? 이거 한 번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컬럼명이 대문자네. 커스터머 아이디. 우리가 배운 쿼리는 여기서 똑같이 다 써볼 수 있어요. 있네요. 자, 오더스 테이블 안에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애가 1인 애들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자, 근데 이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 1번이라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없죠. 그 정보들은 어디 있어요?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요 테이블에 있겠죠.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1번, 얘는 이름은 이거고요.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아무튼 알프레드 어쩌고, 그리고 컨택트 네임 마리아 앤더스? 아무튼 그리고 주소 있고요. 시티도 있고요. 있죠. 나라 있고. 그러면은 이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은요, 이런 정보들을 다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문자가 어디 사는 누군지는 알아야 배송을 해주겠죠.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커스터머스에서 가져와야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이 오더스 테이블 안에서 PK 역할을 할 거예요. PK, 우리가 PK란다. FK. PK는 주키였죠. 고유값. FK는 참조하는 외래키라고 했어요. 참조키 외래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 FK는 누굴 참조하냐?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컬럼을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인플로이 아이디. 우리 인플로이 테이블은 아직 안 가봤지만 인플로이 아이디도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그럼 얘도 F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플로이랑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더 데이트. 이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오더스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데이터일 거고, 슈퍼 아이디. 우리 이거 들어가 본 적 없지만 여기 슈퍼스가 따로 있네요. 그럼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보고 다대일이라고 해요. 이걸 보통 표기할 때 N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의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주문자에 대한 이름, 지역, 주소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필요 없어요. 우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값을 가지고 얘한테 가서 얘한테 들어있는 그 주문자의 이름이나 주소, 나라 정보를 다 꺼내올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뒤에 배울 조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조인 뜻이 뭐예요? 같이, 함께 이런 뜻이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들을 이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들이 다 이렇게 연관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테이블들은 당연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그 큰 규모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더 많아진 그 테이블들끼리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야 데이터가 차질 없이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했던 내용에서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기본적인 조회, 기본적인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해봤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테이블 안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해 나갈 겁니다. 그때 사용할 지금 이 활용 정리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이제 간단한 예제 쿼리들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데 그 쿼리를 여기서 실행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를 기준으로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정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얘네를 먼저 소개를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것만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이름을 뭘로 할까? 이게 컬럼명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빼놔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잠깐 이쪽에 놓을게요. 옆에다가. 이렇게만 하죠. 자, 오더스 테이블에는 작성자에 대한 작성자란다. 그 고객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정보가 없는데 그걸 한번 보여줘 볼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때 몇 가지만 더 보여줄게요. 이 정도만 보여주죠. 자, 어때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저는 지금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과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정보를 섞어 왔어요. 오더 아이디가 있죠. 주문 번호가 있죠. 그리고 주문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을 누가 했는지를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더스에는 이런 거 없었죠. 오더 아이디, 그 커스터머 아이디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두 테이블을 사용해서 정보를 한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문법으로 이제 우리가 DML을 배우고 있는데 DML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이런 것들을 배웠죠. 자, 이 중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안 커요. 해봐야 한 10%?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나머지 update, insert, delete는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 셀렉트예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유가요.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이 정보를 사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올바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그게 다 셀렉트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택할 거야, 검색할 거야 라고 말했던 이 셀렉트,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게시글들이다, 음악 이런 데 가서 자, 전체 글 보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게시글 리스트가 쭉 나오죠.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데이터를, 셀렉트로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자바가 됐든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서버 사이드 언어 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화면을 그릴 수 있는 프론트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데이터를.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가입을 하고 글쓰기를 해요. 내가 입력한 글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야지 이런 리스트에도 또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려고 인설트를 쓰는 거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나 게시글 썼는데 오타가 났어. 수정할 거죠. 그런 수정을 했을 때 내가 수정한 부분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업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울 거예요. 선택해서 삭제하겠죠. 그런 거 하려고 딜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걔네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셀렉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SQL 관련해서 자격증 같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험 문제의 90%는 셀렉트가 나옵니다. 쿼리문을 직접 짜야 되는 경우 그런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 다 셀렉트예요. 셀렉트를 잘하는 게 DBA 실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DBA라고 하죠. 그 DBA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스킬은 셀렉트다.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썼던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거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면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이런 쿼리는 뚝딱뚝딱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공부를 좀 하셔야겠지만.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마쳤으니 이제 실제로 활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3개를 띄워놓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활용 정리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도 있고요.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어요. 자, 정렬. 정렬 우리 배웠죠? 뭐였어요? 오더바이. 오더바이 해서 어센딩, 디센딩. 이거 2개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했었죠? 제가 어제 이거 할 때 이건 안 보여드렸었는데 하나 해볼까요? 안 보여드리진 않았었구나. 적절한 예시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 어제 주로 사용했던 건 ID라고 하는 컬럼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었는데 지금 제가 누구한테 정렬 기준을 줬어요? 닉네임 컬럼이죠. 닉네임 컬럼은 뭐 들어있어요? 텍스트 들어있는 거죠. 글자. 글자는 정렬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DESC면 내림차순이죠. 역순이에요. 누구부터 왔어요? 히읗부터 왔죠. 자, 우리가 흔히 사전 같은 거 검색할 때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첫째 자음을 보고요. 모음을 봐요. 받침 자음까지 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오는 자음을 또 봐요. 모음 보고요. 자음 보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지금 간단하게 홍길순과 홍길동을 비교했다라고 보면 홍길까지 똑같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자음, 시옷과 디귿이 있는데 누가 더 앞순이에요? 디귿이 먼저죠. 디귿 뒤에 시옷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뒤에 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내림차순 역으로 갔으니까 얘가 먼저 온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자음 판단했기 때문에 히읗보다 이응이 밑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응보다 미음이 밑에 나온 거고. 상황 이해되시죠? 텍스트 가지고 정렬을 할 때는 자음, 모음,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도 A, B, C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얘가 정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대문자가 먼저였는지 소문자가 먼저였는지 잠깐만요. 이걸 한번 봅시다. 대문자가 먼저네요. 여기 대문자 A가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얘니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먼저 나올 거예요. 대문자들이.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소문자들이 먼저 나올 거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인설트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아이고. 여기서 닉네임 쪽을 얘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면 역순. 그렇죠. 맞죠. 내림차순이니까 소문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해보기 위해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이 정렬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정렬은 얘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 정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건데 사실 그것까지 테스트를 할 방법이 없네요.
그걸 테스트 해버리면은 아니지, 가능하겠구나. 얘도 역순으로 준다면 여기서 변화가 없으면 소문자 A가 맞는 거고, 변화가 됐네? 그럼 얘네들 같다란 얘기인데? 좀 헷갈리네요. 이건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죠. MySQL order by 알파벳. 알파벳 순서, 알파벳 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그냥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찾아가지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렬이라는 걸 배웠었고, 오더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한다. 거기서 ASC는 오름차순인 거고 DESC는 내림차순이다. 근데 ASC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라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쿼리가 하나 짜여져 있고요. 이 쿼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격으로 오름차순, 가격 먼저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비싼 게 제일 위에 나오겠죠. 그쵸? 가격 기준으로 먼저 비싼 게 위에 나오게 해주고, 그 뒤에 동일한 가격이라면 제품 번호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잠깐 아니지. 오름차순이면 가격이 저렴한 게 먼저 나오겠죠?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이거. 여기 가져와서 쿼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 프라이스, 가격 낮은 애부터 높은 애 순으로 쭉 가요. 가다가 동일한 애가 여기 있네요. 이런 애들을 봤을 때 프로덕트 아이디, 얘네 둘이죠. 47과 45. 얘네 둘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역순이었으니까 47이 먼저 나온 거죠. 얘를 만약에 여기서 뺐다. 지금 47과 45에 대한 관계를 잘 보세요. 여기 45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렬하는 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정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별명. 우리 별명 같은 거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셀렉트를 하는 시점에 이 셀렉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조회하겠다라고 명령한 그 시점에 잠깐만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별명은 우리가 컬럼명한테도 지어줄 수 있고요, 테이블한테도 지어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빼고, 얘도 이제 빼고, 얘를 그냥 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조회된 컬럼의 이름들이 ID, RGDate, 타이틀, 바디, 닉네임, 힛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보여질 때 컬럼에 별명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ID는 ID, 등록일, 타이틀. 한 번 해야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조회를 이렇게 했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이만큼이었어요. AS 쓰기 전. 얘네들은 아시죠?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안에서 ID, RGDate, 타이틀, 바디, 컬럼만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면 한글을 입력을 했어요. 어디가 바뀌어요? 컬럼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컬럼한테 별명을 줬기 때문에 컬럼명이 별명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AS, 이거는 얼리어스라고 해서 별명입니다. 별명. 별칭을 짓는다 라는 느낌이고,
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조회를 한번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얘는 진짜 이 조회가 이루어지는 해당 쿼리를 실행한 이 시점에서만 적용되는 별명을 잠깐 지어줬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테이블에도 별명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얘는 이런 식으로 걸 수 있어요. 얘도 한글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한글은 잘 안 써요. 대문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쿼리를 작성할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테이블이 아티클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거 없이 ID 컬럼 조회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잘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컬럼을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를 명시를 안 했지만 어차피 조회하겠다라고 한 테이블이 하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얘가 알아서 해준 거였어요. 이런 게 생략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없는 상태가 곧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테이블 이름이 지금이 아티클이니까 별로 안 길지만 예를 들어 한 60글자 되는 테이블 이름이래요. 어쩔 수 없이 길어야 된대요. 그럼 이거 내가 컬럼 가져올 때마다 얘 붙여주면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럴 때 별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얘로 부르나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별명을 이렇게 테이블 이름에다가 별명을 지어 놓으면은 단순한 쿼리에서는 원래 이름대로 부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같이 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테이블 별명으로 불러왔을 때 데이터가 문제가 없죠? 이렇게 컬럼에 별명을 지을 수도 있고 테이블에 별명을 지을 수도 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별명을 지을 때 한글 쓸 때 백틱 썼죠. 이거 홀다운표 아니고요, 백틱이에요. 이게 자,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이건 뭐야? 조회했는데 문제 없죠? 다 돼요. 되긴 다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별명으로 다른 쪽에서 부를 수 없어요. 홀다운표로 하면. 근데 백틱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쿼리, 셀렉트 쿼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 뭔가 더 쓰여졌다 이렇게. 그럼 이 밑에 내려가는 중에 이 별명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때 얘가 홀다운표로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부를 수 없다. 근데 백틱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지을 때 한글을 쓸 거면 백틱을 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라는 것까지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얘한테 한글 줄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또 알아간 거고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어디였어?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가져올 거고, 서플라이어 아이디 가져올 거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는데 얘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더하기로 되어 있죠. 잠깐만요. 자, 이 더하기는 뭘 한다라는 거냐면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냥 단순히 덧셈 연산하겠다. 그 결과를 이런 별명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AS, earliest.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지금 이걸 봤을 때 얘 그대로고 얘 그대로, 얘 안 하는구나. 여기, 그럼 이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없잖아. 애초에 여기 프로덕트가 아니구나. 다시,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뭐야, 여기 프로덕트인데? 맞는데? 얘네 앞에 있구나. 죄송해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따로따로 보여주고 그 세 개를 다 더한 연산의 결과를 이 newid라고 하는 컬럼 별명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 1이고 얘 1이고 얘 1인데 다 더하면 3이죠. 그 3이라는 값을 newid라고 하는 컬럼 별명으로 나타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얘는요, 이 earliest라고 하는 이 친구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러면 그냥 이 AS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변화가 없죠. id 쪽엔 earlier스가 빠졌는데도 변화가 없죠. 실제로 생략이 가능한 문법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DB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막 생략해서 썼대요. 헷갈리겠죠? 붙이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능숙해지고 실제로 일 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귀찮아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도 개발자들끼리 서로 다 아니까. 근데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안 빼먹고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실수하지 않는 좋은 방식이고요.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완벽하게 적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생략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아까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화 없죠?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별명 짓는 걸 안 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애초에 컬럼명이 그냥 우리가 조회한 이 컬럼명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대로. 여기부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지저분하니까 새로운 별명을 붙여서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고요.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문제 없죠? 자, 이게 별명입니다. 별칭 짓는 earlier스라고 하는 AS. 자, 그리고 사칙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사칙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 예제들을 좀 가지고 가서 보자면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 이 쿼리 뭔가 생략되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죠? from dual. 그렇죠? MySQL에서 이거 생략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결과를 보여줄 건데 얘는 아이고 F9 눌렀네. 자, 그냥 이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그 별명 쪽에서 했던 거 컬럼들이 갖고 있는 값들도 연산이 가능했죠. 이거는 그냥 애초에 10 더하기 20을 보여줘 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별명을 짓겠다. 뭐라고 할까? sum. 아이고, 또 F 누르고. 그럼 sum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짤 때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덧셈 되니까 당연히 이 사칙연산 다 되겠죠? 따로 테스트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비교연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DBMS 안에서 이제 조건식으로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의 답을 가지고 보여줬었어요. 근데 DB 자체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true다, false다 못 보여주니까 얘는 값을 1과 0으로 보여줬죠. 자, 지금 이거 먼저 보세요. 예,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죠. 10은 20과 같다. 당연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에요. false라는 건 틀렸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0은 20과 다르다니까. 같지 않다니까. 그럼 얘는 1을 뱉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뱉어주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조건식을 사용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서 봐야 될 때는 얘가 0과 1로 대답을 해줄 거다. 그 논리의 결과에 대해서. 그럼 0이 뭐예요? 거짓이죠. false. 1은 true. 참이겠죠? 이거는 하나쯤 머리에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논리. and랑 or. 이거는 우리가 어제 해봤던 거죠? 조건을 where절에다가 조건을 줄 때 and로 영냐, or로 영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달랐어요. 제가 지금 방금 표현한 where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select 별 from article을 했고 where id가 1이다 이렇게 쿼리를 날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select가 시작돼서 from 전까지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select 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from부터 해서 테이블 명까지
여기가 from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where로 시작해서 조건 끝나는 시점까지 뭐 밑에 쿼리가 더 있다면 여기가 where 절이에요. 보통 DB 쿼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인 같은 것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들이 올 건데 이러면 조인 절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올 거예요. 이런 게 오면 여기는 그냥 그룹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올 겁니다. 얘는 그냥 헤딩절.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겠죠? 키워드가 끊어지는 순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인 쪽은 밑에 on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on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야, 네 쿼리에서 저기 뭐야 조인절에 이것 좀 바꿔라고 하면 어디를 바꿔야 될지 느낌 오시죠? 실제로 쿼리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이 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지금 습관처럼 웨어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캐치를.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nd나 or 이 그리고 혹은 또는 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곳은 조건을 엮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곳이니까 and는 뭐예요? 네, 그리고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 뭔가 문장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뭐뭐 이상이고 뭐뭐 땡땡고 그리고 뭐 하면 and죠. 그럼 뭐뭐 거나 뭐뭐 하면 or죠.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and랑 or. 이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엄청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해보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안 배운 게 하나 나왔는데 사이가. 자, 여기 betwee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between 단어가 주는 뜻이 뭐예요? 뭐뭐 사이에잖아요. 그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A와 B 사이에. 근데 잘 보세요. 10 between 10 and 20 했다. 그럼 얘는 11부터 19일까요? 10부터 20일까요? 얘는 이상 이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날려보면 결과 중에서 10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20까지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초과 미만이 아니라 이상 이하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between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between을 안 쓰고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and 사용하면 10 이상이고 20 이하이면 이라고 조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and와 or는요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조건을 여러 개를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 개 쓰면 돼요. 근데 그때 쓸 때 and로 써야 되는지 or로 써야 되는지만 잘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여기 있나? 얘는 여기는 없네. 여기 있었구나. 자, 이거 그냥 가져와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지금 where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일단은 or도 있고 and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소가로죠. 자, 소가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생각해보세요. 소가로가 쓰였다. 그러면 연산을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죠.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20보다 20 이하 거나 커스터머 아이디가 80 이상인 것들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괄호로 엮였으니까. 그럼 이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서 셀렉트 한 걸 가지고서 밑에 있는 이것까지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만큼만 실행을 먼저 해보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껴있구나. 이걸 빼야지. 자, 결과 32개 나왔어요. 지금 이 조건까지 충족한 결과가 32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 결과 안에서 시티가 런던인 애들만 골라지겠죠. 이렇게. 조건은 괄호로 엮든 아니면 분리를 and or를 잘 분리를 시키든 해서 판단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사이값 했고, 자, 포함. 얘는 별거 아니에요. 이 포함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 인, ABC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지금 어디에 쓰였어요? 어떤 절? 웨어절에 사용이 됐죠. 웨어절에서 city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조건을 줄 건데 in이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됐고 소괄호가 열린 다음에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가 쓰여 있네요. 자, 이러면 city가 런던이거나 베를린이거나 마드리드이거나 한 애들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in 뒤에 온 소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얘한테 적용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 시티에 베를린, 런던, 마드리드, 런던, 마드리드, 런던 얘네들밖에 없죠. 이게 in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애한테 시티가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건 in이라고 하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인데 not인도 있어요. not이는 뭐겠어요? 안 들어있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런던과 베를린과 마드리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in과 not인 얘네들을 활용하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in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건 웨어절이 몇 줄 돼야 돼요? 3줄 돼야 되죠. 시티가 런던 이거나 그쵸? 그 다음 또 시티가 베를린 이거나 또 시티가 마드리드 거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in으로 줄여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between과 이런 in 같은 거는 사실 몰라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웨어절만 알면. or랑 and만 잘 쓸 수 있으면. 근데 알면 처리가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그냥 그런 목적이에요. 같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활용 정리 지금 1은 끝난 거고요. 2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어디 갔니?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